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재미있는 방법,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은 또 반가운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네, 오늘 장혜정과께서는 이제 반가운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월가에서 최대 논란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진짜 대박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논란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복판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최대의 소위 공유 서비스죠. 그래서 공유 경제에도 나오고 거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동차 운송 공유에 어떤 우버가 있다 그러면 숙박 공유에는 바로 에어비앤비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방 하나를 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방 하나만 빌려주는 애도 있거든. 워낙 비싼 동네에 있으면 아파트 룸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떤 자신의 방을 빌려줄 수도 있겠고요. 자신의 집을 한 채를 오롯이 빌려줄 수도 있고, 뭐 콘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아니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끔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세계로 제일 비싼 섬 하나를 빌려주는 것도 있겠고요. 여하튼 그런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뜬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가 되겠고요.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친구와 조 게비어라는 친구가 둘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이 왼쪽이 브라이언이고 오른쪽이 조 게비하고 가운데 있는 네이션이라는 친구인데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컨퍼런스라는 기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놀고 있는 집이 있으니 렌트값이라도 좀 아껴볼까 해서 자기 집을 소위 베드 앤 브렉퍼스트 개념이죠. B&B라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민박이라 할까요? 이제 해외에서 다 그렇죠. B&B라고 어디나 써있기 때문에 아침도 좀 주고 뭐 방도 잘 수 주고 있는 곳도 그런 거를 마련해주고. B&B가 여행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출발했는데 여기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제 네이선 블레차르스 크라는 이름인데 발음도 어려운데 이 친구는 소위 브라이언의 친구였습니다. 룸메이트였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해서 야 너 같이 하자고 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를 잘 둬갖고 지금 보면 세 명이 공동 창업자로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처음 이제 페이스북 다 같이 이용하고 다양한 걸 얘기했는데 여하튼 호텔을 예약하고 싶지 않고 약간 찜취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갖고 공간을 빌려주는 고객과 어떤 그 사람들을 매치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를 시작해주는 소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일단 출발했고요. 처음에는 이름 자체가 에어베드앤브렉퍼스트닷컴이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2009년 4월에 그냥 에어비앤비닷컴으로 바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친구를 잘 둬야 된다. 그게 가장 그런 인상 거죠. 깊게 남네요. 네, 친구들아 뭐 하고 있니? 어서 불러주렴. 네, 어쨌든 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작년 말에 또 화려하게 증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공모가를 상회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품 논란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12월 12일에 상장되면서 사실은 작년에 최고의 상장에 대한 기대였고 역시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장 당시의 희망 가격은 56달러에서 60달러 수준이었는데 IPO 가격은 68달러로 확정됐고요. 첫 가격은 146달러를 바로 찍었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20억 달러 수준이고요. 현재 주가는 200억 달러니까 여튼 IPO 가격보다는 3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높게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20, 30달러에 사신 분들은 유유하고 속상하겠지만 사실 IPO 가격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이 이제 확 올라갔다 지금 오늘 이제 반등 조금 보합 수준이었지만 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여튼 지금도 1,2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 것은 뭐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거품 논란이 있긴 했지만 1,200억 달러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가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적자 회사도 이 증시에 상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기업 분석을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월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뭐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택시 회사를 하는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 수많은 택시를 갖고 있잖아요. 택시를 갖고 있고 택시 기사분들은 급여도 해야 되고 마다 복잡한 일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자기네가 투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별로 없고 그냥 돈을 쓸어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직원들을 한때 레이오프도 하고 많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어려워서. 그렇지만 시스템만 갖춰놓고 그 일정 수는 금액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이동을 안 하니까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도 돈을 못 버니까 자기네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매출만큼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적자가 늘어난 건 말이 맞는 거죠. 다만요.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 구조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클릭할 때 500만 명이 클릭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자동으로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작년에 매출이 안 늘어났고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적자가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강력 매수는 지금 없고요. 목표 주가는 평균이 1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지금보다 15% 아래이기 때문에 월간 냉정한 시각을 보면 중리부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가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최근에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리덤이 225달러, DA 데이비슨이 210달러, 루프 캐피탈이 240달러 정도고 아주 지금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극소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뭐 월가에서도 중립 의견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저도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위원님도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자주 이용하죠. 그죠? 저는, 자주 이용하고 특히 저희 그 아내도 여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상 가면 호텔 가면 또 약간 또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텔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또 괜히 또 팁도 좀 막 줘야 되는 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보통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면 그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문화를 잘 느낄 그렇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가서 이제 체크인도 어렵고 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불편하고 그 안에서 먹는 것도 물론 좋게 먹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가면 체크인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분 요즘 보면 뭐 어디다가 열쇠를 맡겨놓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살림하는 집에 같은 데 들어가는 분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뉴욕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인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엄청 이 회사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2021년에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 회사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세계 10대 브랜드 중 하나까지 될 거라고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요 5대 메이저의 호텔 체인이 430만 개입니다. 메이저 체인에 속해 있는 그 룸수가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7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으로 객실 수를 많이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5개가 하이아트 그리고 인터컨, 힐튼, 메리아트 이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지금 객실 수가 많은 거가 되겠고요. 주요 도시의 검색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9년 9월 달에부터 2020년에 8월까지 검색량인데요. 런던, 뉴욕, 시드니 검색량을 보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런던에 여행 가는 사람, 그리고 뉴욕에 여행 가는 사람, 시드니 여행 가는 사람이 숙소를 묵을 때 어딜 눌러보냐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전 이걸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앞으로 여행을 가야지게 되죠. 비행기를 못 타고 여행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 풀리고 나면 저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는 이 분의 얘기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제 회복과 함께 여행 수요가 함께 이제 수요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 된다면 에어비앤비의 주가 상승, 반등세, 회복세는 가시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네. 결국에는 그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성공적인 그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 제일 좋은 거는 내 투자 자산이 별로 없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비자입니다. 비자. 예, 비자는 혹시 아시는 분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비자가 정말 무서운 회사가 소위 이제 총 마진율이란 개념인데 78%입니다. 여기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이제 저희 그 아내나 보면 많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홈쇼핑에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보면 매번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묻고 따지도 않고 바로 환불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떨 때는 주문을 했는데 바로 딴 데 검색해서 싸면 바로 거서 해야 취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문할 때 취소할 때 비자는 따박따박 0.001이라도 벌어갑니다. 누구한테서 벌어가죠? 우리는 돈 안 내지만 뭔가 비자 우리나라의 중간에. 가맹점이 네. 내건 누가 네. 내건 간에 돈을 벌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값을 받는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회사지 비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최고의 회사인데 바로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호텔에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 마진율이 정말 67% 정도 날 겁니다. 엄청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다만 매출이 안 나와서 문제죠. 매출만 풀리기 시작하면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겠고요. 이게 파괴 혁신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호텔에 20년 전에 호텔을 하려면 직접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에 전화 걸었잖아요. 네. 이제는 요즘 다 익스피디아나 이런 데 호텔 예약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까지 넘어가면서 에어비앤비에서 다 끝나는 파괴적 혁신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여행도 많이 가야 회복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제 활동 재개, 여행 관련 주식들 함께 살펴보자면 그 전에 함께 소개를 해주셨던 PJ를 함께 들고 오셨는데 네, 제가 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활동 재해 관련된 ETF나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PJ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4.8%가 들어있으면서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어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래블 테크 관련 ETF인데 여기도 네 번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그 경제라 그래갖고요.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 직접 이제 사용자의 관계로 이제 사업자 관계는 기그 이코노미가 뭐 비판도 많이 받지만 여튼 기그 이코노미를 하는 ETF에도 또 두 번째로 높은 정도로 들어있는 정도로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기간까지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매출만큼 적자 났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전체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투자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이런 쪽에 좀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면서 정말 경제 활동이 재개됐을 때 대비해서 긴 호흡을 한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시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판도 많이 받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기대가 되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